저도 사실은 못했으면서 네. 아이한테 아빠는 못했으니까 넌 이걸 하면 더 훌륭해질 수 있어. 뭐 이렇게 네, 또 강요하는 게 있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이 아이가 하면 좀 불안함이 좀 덜해지고 그런데 이걸 아이들한테 참 나도 모르게 강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 네. 그럼 아이들은 좀 그 행복감이 덜해질 수 있고 자기의 꿈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안 선생님 장관님한테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잖아요. 네. 본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복한 교육이란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바로 돌아오네요. 들어보시죠. 예. 저는 지금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성장을 해서 자기 스스로 서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인데요. 지금은 우리 교육의 목적이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그 평가라고 하는 그 부분의 교육이 종속돼 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그 평가에 종속되다 보니까 수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업이 다 그런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제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됐지만 아직도 고등학교 현장은 우리가 있었던 때랑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수능을 대비한 문제풀이식, 객관식 문제풀이 교육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빨리 교육의 목적을 회복을 해서 그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그렇게 되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 평가와 교육을 자꾸 분리시키려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찌됐든 간에 점수 위주로 대학을 보내고 또 뭐 이렇게 좀 우리 아이들은 좀 행복하게 시험에서 좀 탈피해서 편안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언젠가는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준비해서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저희 누나와 형들도 학력고사 시대고 저도 학력고사고 제 동생은 수능 시험 2번 봤고 근데 여전히 아이들은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시험과 관련해서 바뀌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흔히 교육학자들이 얘기할 때 네. 공교육의 기능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학생들을 사회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바람직한 인간으로 키우는 기능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선발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 상당히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서열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육의 특징은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화 쪽의 기능은 아주 현저하게 약화가 되고 선발 기능은 아주 현저하게 아주 높아져서 학교 교육이 마치 학생을 선발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게 지금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모들께서
아이한테 시험을 잘 보게 하라, 무조건 시험 점수 높여라 하는 것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살아오던 시대에는 네.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교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네. 자식한테 그런 그 어려움을 안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걸 저는 그 우리 어른들이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공부를 해서 시험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잠깐 입시 제도가 입시를 좀 이렇게 좀 대학 들어가는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간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도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학 입학 제도가 지금 워낙에 복잡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간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8월경쯤 되면 네. 그 대강의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목이 좀 줄어듭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8월쯤에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걱정인데 예. 또 바뀝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바뀌긴 왜냐하면 바뀌어도 줄어든다니까 다행이죠. 간소화된다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 그 대학 입학 제도에 대해서 대학 입학 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바꾸지만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입시 제도를 바꿀 때마다 그것이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불러일으킨다든지 이제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을 줄여주고 좀 간소화해야 된다 하는 것. 그다음에 또 대학 입학 제도의 어떤 예측 가능성. 네. 그러면서도 이것이 정말 학교 교육이 좀 정상화돼서 정말로 꿈과 끼를 기르는 학교로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막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8월에 좀 대책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입시 얘기, 대학 입시 얘기하면 예전도나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막 깜깜하고 답답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게 교육 문제 시작을 입시로 보고요. 네. 해결점도 입시로 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혼돈이었고 학교에서는요. 학부모는 부담이었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미래의 사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현실은 뭐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가르친다는 말을 흔히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학교와 교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조금은 소홀히 됐다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의 이 관료적인 학교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교사들의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발현되고 그래야 이제 학생들의 꿈과 끼에 맞는 개별적 교육들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네. 학교 개혁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고민을 갖고 계시지 특히 시스템 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교사의 어떤 역동성과 창의성을 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죠.